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높은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정각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순찰을 돌던 병사들은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창을 꽉 쥐었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이미 궁궐 구석구석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나 달빛은 이상하리만큼 창백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쁜 전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북쪽 하늘 끝에서부터 보지 못한 기이한 은빛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인 침전 부근으로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의 은하수가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듯한 신비롭고도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근처에 있던 꽃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은색 보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고 대지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거대한 무언가의 강림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빛의 중심부에서 기이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은빛 여우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부드러운 파도처럼 일렁일 때마다 주변의 안개는 은색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여우의 눈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 넣은 듯 눈부시게 빛났고 발이 닿는 곳마다 기하학적인 문양의 발광체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접근할 수 없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기에 그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비사를 간직한 노상궁들은 이 광경을 보며 전설 속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며 바닥에 엎드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은빛 여우의 출현과 동시에 궁궐을 지키던 개들이 일제히 짖음을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가 목을 가져다 줄 신수인지 아니면 왕조를 무너뜨릴 요괴인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여우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촛불이 저절로 꺼지고 푸른색 도깨비불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임금의 침전 앞까지 도달한 여우는 거대한 몸집을 낮추며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대 언어로 된 노래처럼 들렸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잊힌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급히 편전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들 역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고 여우가 내려왔다는 것은 나라에 커다란 병고가 생길 징조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화포를 동원해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제사를 지내 달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의도 여우가 내뿜는 강력한 실력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강한 바람이 불어 궁궐의 육중한 문들이 일제히 닫혔고 외부와의 소통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궁궐은 거대한 은빛 결계 속에 갇힌 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신비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전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세자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천천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하면서도 장엄했습니다. 은빛 여우는 세자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천천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털들이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지고 그 안에서 은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옷은 비단이 아닌 별빛을 엮어 만든 듯 찬란하게 빛났고 피부는 백옥보다 더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궁궐 전체에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은 세자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작은 은하수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며
그 빛은 세자의 심장 부근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세자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은하수의 수호자이며 오랫동안 잊혔던 왕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궁궐 지하의 비밀 재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조선 건국 당시 하늘과 맺었던 계약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탐욕과 권력 다툼 속에 잊혀간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위 병사들은 여인을 공격하려 했으나 여인이 가볍게 손을 흔들자 그들의 무기는 순식간에 꽃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았고 여인은 세자에게 궁궐 지하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명했습니다. 세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따라 깊은 지하 통로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둡고 눅눅했던 지하길은 여인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황금빛 조명이 켜지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벽면에는 고대 선조들이 남긴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며 여인을 환영하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신성한 여정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는 거대한 거울,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액체로 된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선의 국운을 상징하는 커다란 여의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검은 그림자에 오염된 채 흐릿한 빛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연못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여의주가 다시 빛나지 않는다면 조선의 하늘길은 영원히 닫힐 것이며 땅 위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자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인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세자에게 여의주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왕족의 순수한 마음과 하늘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차가운 연못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전해졌지만 세자는 눈을 감고 백성들의 평안과 나라의 안녕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세자의 손에서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검게 오염되었던 여의주의 표면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세자의 용기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9고리를 펼쳐 연못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빛과 황금빛이 뒤섞이며 지하 공간은 태양보다 더 눈부신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여의주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고대의 악령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자를 공격하려 했으나 여인은 단호하게 손을 뻗어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사슬들이 악령들을 묶어 빛의 입자로 분해해버렸습니다. 악령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화된 맑은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여의주는 마침내 본래의 영롱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지하 신전의 천장에서는 환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고 바닥의 돌틈 사이로 신비로운 약초들이 순식간에 자라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된 여의주는 공중으로 떠올라 세자의 가슴 속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연못 중앙으로 안착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힘과 지혜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이제 조선의 국운이 다시 살아났으며 세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로 선택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전보다 더 투명해졌고 주변을 감싸던 은빛 안개는 더욱 화려한 무지개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둡고 기괴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성스럽고 고결한 판타지의 세계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여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에서의 정화가 끝나자 궁궐 지상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궁궐을 뒤덮고 있던 기괴한 안개와 서늘한 냉기는 순식간에 걷히고 대신 따스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흩어지며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질 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은하수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밝게 빛나며 궁궐을 향해 거대한 빛의 다리를 내려보냈습니다. 궁궐 마당에서 떨고 있던 병사들과 상궁들은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여우의 재앙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자와 여인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자 궁궐의 모든 정각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 한 장 한 장마다 은색 테두리가 둘러진 듯 반짝였고 연못의 연꽃들은 계절을 잊은 채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며 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자신은 언제든 은하수 길을 타고 다시 내려와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발자국마다 별 가루가 흩날렸고 그 가루가 닿는 사람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하늘을 향해 몸을 띄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은빛 날개와 같은 여우의 꼬리들이 펼쳐졌고 그녀는 한 마리의 눈부신 신수로 변해 은하수 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세자는 멀어지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이 신비로운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빛나는 가운데 여인의 실루엣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가장 밝은 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껴안았고 궁궐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평화롭고도 찬란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에도 궁궐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화된 여의주의 영향으로 궁궐 안의 공기는 마치 깊은 산속의 공기처럼 맑고 청량해졌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임금은 기력을 되찾아 침소에서 일어났고 대신들 사이의 반목과 시기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여인에게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의 사건을 은하수 여우의 강림이라 부르며 대대로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궁궐 지하의 비밀 제단은 다시 성역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하늘에 감사를 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자의 가슴 속에 남은 여의주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성군으로 성장했으며 그의 치세 동안 조선에는 가뭄이나 기근이 들지 않는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세자는 경회로에 올라 은하수를 바라보며 그날 밤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던 은빛 여인을 추억했습니다. 가끔씩 아주 맑은 밤이면 하늘에서 아주 미세한 은빛 가루가 내려와 세자의 어깨 위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멀리서 세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신성한 통로로 거듭났습니다. 기괴한 미스터리로 시작되었던 은빛 여우의 방문은 결국 조선 왕조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신비로운 판타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하수가 빛나는 밤이면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음을 믿으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현실이 되어 조선의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날 밤의 기적을 목격했던 이들은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늙은 병사가 된 당시의 호위 무사들은 손자들에게 은빛 여우의 털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비로웠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은 실록의 뒷면에 이 신비로운 사건을 정교한 그림과 함께 남겨두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궁중 화가들은 은하수 여우의 모습을 담은 병풍을 제작하여 왕실의 보물로 간직하게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세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날의 은빛 여인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그의 눈앞에 환한 은빛 광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여인이 세자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온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는 하늘의 은하수 길에서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자고 속삭였습니다. 세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영혼은 가벼운 빛의 입자가 되어 여인과 함께 창밖의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백성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밝은 두 개의 별이 은하수 한가운데에서 나란히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군이었던 세자가 하늘의 수호신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은빛 여우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호신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조선의 영적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괴했던 첫 만남은 그렇게 찬란한 구원과 영생의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경복궁의 깊은 지하 어딘가에서 은은한 은빛 진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질의 움직임이라 치부할지 모르지만 조선의 비사를 아는 이들은 그것이 여전히 잠들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여의주의 맥박이라고 믿습니다. 은하수 길은 보이지 않게 여전히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는 가끔씩 그 은빛 여우의 꼬리가 구름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조선의 밤을 수놓았던 그 은빛 여인은 단순히 과거의 요괴나 신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신성한 자부심과 수호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별가루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 밤 세자가 보았던 그 찬란한 은하수 다리를 꿈꿉니다. 이제 이 비사는 마침표를 찍지만 은빛 여우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삶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기괴함은 결국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는 진리를 남긴 채 은하수 여인은 다시 머나먼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빛 미소만은 영원히 조선의 밤하늘에 새겨져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조선 비사이의 은하수 여인의 전설을 마칩니다.